나이 든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죠. 과일이 익듯 나무가 단단해지듯 우리도 그렇게 세월 속에서 조금씩 익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내가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렷하던 눈빛이 흐려진 것 같고 늘 반듯하던 어깨는 왜 이렇게 처졌는지, 웃는 얼굴도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어느 날 훅 늙어버렸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늙게 만드는 건 바로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이 나이에 뭘 더 해라는 생각. 그 마음이 우리를 더 빠르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늙으면 표정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노화는 주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어릴 적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청년기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아껴야 할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정리하며 가벼워지는 시기. 소유보다 여유를, 속도보다 균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나이가 되어서도 과거에 발목 잡히고 남과의 비교에 마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젊음에 미련을 두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자책하고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줄 아는 나이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조용히 나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마음속 어린 나를 꼭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진짜 나로 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맞춰온 관계, 의무처럼 살아온 하루하루에서 벗어나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이 느려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뎌질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진다고 해서 생각까지 흐릿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몇 살이냐보다 지금 무엇에 감동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자신을 대접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풍요로운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늘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쓸쓸한 게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니까요. 바쁘게만 살던 세월 속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진짜 나를 이제는 만나야 할 때입니다. 삶이 깊어지는 건 속도가 아니라 깊이 때문입니다. 더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속 설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이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진 살. 말이 줄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하루. 그렇게 마음이 먼저 늙어갑니다. 몸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죠.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건 돈도 약도 운동도 아닌 바로 설렘입니다. 설렘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습니다. 설렘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사소한 기대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길을 걸을까 하는 상상, 그 작고 소박한 설렘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설렘은 삶의 온기를 더해줍니다. 눈빛을 또렷하게 해주죠. 그럼 어떻게 설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작은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고 당장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집 앞 찻집에 가서 혼자 차 한 잔 마셔보자. 오늘은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보자. 오늘은 해질 무렵에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자. 이런 일들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 작고 사소한 하루의 다짐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가 생기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걸 떠올리게 되고 하루의 흐름에 작은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은 삶을 다시 주도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매일매일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리듬,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하루가 뚝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벌써 일주일이 갔네. 올해도 반이 지났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달라집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어떤 걸 시도해볼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내면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세우는 일은 단지 할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의 설렘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루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감각,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활력을 주는 힘입니다. 오늘 작게라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빛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일도 또 다른 빛으로 이어질 겁니다. 둘째, 외모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나이가 들면 외모에 신경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익숙한 옷, 편한 머리 스타일, 늘 하던 화장, 이 나이에 뭘. 귀찮아서 그냥. 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묶고 다니던 머리를 살짝 풀어본다든가, 늘 입던 무채색 옷 대신 밝은색 옷을 입어본다든가,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웃어보는 일.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고 자신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바뀝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가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외모에 변화를 준다는 건 단순히 꾸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산뜻하게,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작은 시도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표정과 말투도 더 따뜻해집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줄었다면 오늘은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예쁘게, 멋지게 살아볼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는 힘이 될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외모의 변화, 그것이 설렘의 시작입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과 만나보세요.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말을 나누는 그 시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교차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어색할까봐,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서 또는 그냥 귀찮아서 점점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닫게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작은 취미 강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음악 감상회 같은 소모임에
가볍게 얼굴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은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 인사 나누고 차 한 잔 마시며 그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에 삶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꼭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환하게 열고 오래된 인연을 새롭게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할 수 있지만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에 지치지 않으면서도 사람으로부터 기운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때로는 또 다른 설렘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닫힌 문을 살짝만 열어보세요. 그 너머에 따뜻한 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들어왔기에 자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일이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그 작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관계를 풀어주고 무심했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괜히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지금 와서 말하면 어색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심은 늦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그저 전해지지 않은 마음일 뿐입니다.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상대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감정을 말한 나 자신에게도 깊은 위로와 회복의 힘이 됩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늘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도 햇살 같은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가족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보세요.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새롭게 숨쉬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단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표현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말로 꺼내는 그 용기가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설렘은 기다림에서 피어납니다. 내일이 기대될 때 마음은 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설레야 합니다. 설렘이 살아있는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표정이 환하고 말투가 부드럽고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되죠.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설렘이 사라질 때 진짜 나이가 듭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설레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늙는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설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맛있습니다.